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달도 이제 거래일이 하루 남았네요. 월요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10월 달은 그래도 9월 달에 비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강하기보다는 박스권을 만들었던 시장이고요. 위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 눈치 보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1월은 약간의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금요일 시장을 돌아보면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또 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1월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만만치는 않은 시장일 것 같곤 하거든요. 그래서 월 초에 시장의 분위기를 잘 봐야 되고 미국의 스탠스를 좀 봐야 된다라는 그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미국 시장 간밤에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박스권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뭐 애플이 뭐 한 7% 이상이 급등을 하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1월에는 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12월에 대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냐라는 것들을 잘 포인트를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11월은 그다지 좋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단기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뭐 크게 뭐 점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매매 전략은 뭐 실적이 받쳐주는 중심 섹터의 매매가 가장 좋고요. 장기적인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스윙 전략을 가면서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중심에 선 종목은 뭐 2차 전지 쪽이 되게 강하고 뭐 4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NC소프트라든지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타겟하는 게 좋고요. 반도체는 이제 금요일장으로 쇼티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저점을 만드는 과정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형주 위주로 우리나라 시장은 박앤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과 업황의 퍼포먼스가 날만한 기업들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1월, 12월 어느새 이제 2개월 남았거든요. 우리가 또 1년에 마감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연마감을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좀 상가하는 게 좋아요. 보면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 11월, 12월에는 기관들이 수익을 걷는 달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많이었던 종목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은 11월, 12월에는 조금씩 우리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현금은 보유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짧게 방향을 짧게 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개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올해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뭐 남은 2개월도 역시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 023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넥슨 게임즈. 다시 한 번만요. 넥슨. 매수가 비중은요? 30% 16,000원이요. 네네네. 30%에 16,000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사신 이유. 25,000원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샀죠. 그래요? 또 떨어지. 기술적 반등을 노리신 거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한 2만 원까지는 어떻게 가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래요? 그냥 사신 거예요? 예. 게임주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남아있고, 그다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을 잘 타야 되거든요. 뭐 이 게임들은 뭐 12월이나 1월 달 정도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지금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 있고,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크래프튼 이런 자체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세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빠요. 아직까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저가 매수에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돼요. 왜 그러냐면 선반영돼서 주가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단기 반등에 대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딱 맞아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7,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거기까지 대응하는 거 어떨까요? 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의 수익을 챙기는 전략분이 없어요. 이 종목은 스탠스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 실적 가지고 막 끌고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자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실적 베이스가 잡아줘야 되는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 게임주는 아직까지는 퍼포먼스가 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1월, 12월 달도 시장은 만만치 않다고 보면 실적 베이스가 깔려주는 업종의 종목이 훨씬 더 좋고,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전화 주셨어요? SDN 네, 매수가 비중은요? 3,150원에 20%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네. 샀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태양광이라고 하면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 실적 베이스가 받쳐주거든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막 강하게 우리가 그 목요일 금요일 움직이는 게 실적 베이스로 깔아놓고 들어간 건데, 이런 코스닥 기업들은 테마로 움직여요. 태양광이라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젖어요. 실적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 주식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데 네. 선생님 책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실 건데, 그죠? 네, 이제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럼 이거 너무 예.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 2,500원까지는 올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금이라도 종목을 바꿔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이거 혹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 뭐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는 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 종목을 못 가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개인들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막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들이 심리의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는 이 거래량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2,500원 정도 되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2,500원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살 때 이 배열이 되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배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5일선이 중심선을 잡고 5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그 종목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좀 분홍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선들이 있죠, 여기요. 이게 55일선인데 이 선은 만약에 추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짝 깨진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참고하셔도 보고 이 종목 2,500원까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꼭 상담하고 싶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잉크 코리아. 네. 예, 5월 달에 제가 정말 고점에서 바로 내려오면서부터 샀거든요. 그냥 네.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8,500원에 네. 42% 정도 돼요.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5월 달에. 네, 사신 사신 이유가. 이유? 예, 예. 자꾸 상한을 계속 치길래 더 네. 올라갈 줄 알고 샀어요. 주식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네. 그래서 후회해요. 이런 종목은 그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네. 테마로 붙여갖고 막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랬더라고요. 예, 이런 종목들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버겁고, 그다음에 네. 테마로 봐야 되거든요.
예, 네. 테마를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막 강하게 막 움직일 때도 있고 막 강하게 빠질 때도 있고 개인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네. 어려워요. 매매하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로 움직이고 막 이래서 휴대폰 부품 쪽이거든요. 막 케이스 쪽인데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이런 종목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 변동.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5월 달에 사놓은 거라 지금 네.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매매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응 좀 예. 저한테 좀 제시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시가총액 있잖아요. 네.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기 전에는 이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 가벼운 종목이에요. 가벼운 종목은 빨리빨리 변동성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부터 이런 종목 살 때는 아 내가 손절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 대형주라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많지만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언제 변동성을 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정도 종목 살 때 손절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손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거 살 때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는 얼른 손절해야 돼.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냥 남든 뭐 곰죠. 그죠? 곰고 네, 썩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곪은 거는 도려내야 돼요. 그 도려내자면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도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면 있으면서 방향이 달려간다고 얼른 팔아버려야 돼요. 틀린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네. 많이 힘들거든요.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와요. 아직 네. 그 끝나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매집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많이 산 사람이 아직 못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시간을 주면 7,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7,500원까지. 네, 일단은 1차적으로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일차. 이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아, 팔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계속 네. 그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손흥민하고도 뭐 이렇게 올림픽인가 뭐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들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손실이 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은 네. 이건 강한 시세를 내지 못해요. 예.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좋다고 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죠? 이 종목이 올라가면 되는데 다 빠져요. 왜?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소문이 타면 이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연결되고 뭐가 됐다, 뭐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돈의 흐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이거 거래가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호재를 갖다 놔도 안 먹혀요. 이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스컴을 의지한다든지 뭐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의지한다든지 이래서 주식에서 수익 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코치님 네. 조금 추매를 좀 해서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단가를 마시고 좀 낮추면 네, 하지 마시고 7,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항상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바이오니아. 네, 바이오니아. 매수가 27,000원에 10%. 27,000원에 10% 조금 빠졌네요. 그죠? 아, 그게 목요일 날 팍 튀었는데 그때 제가 못 봐갖고. 네. 이거 대응하기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막 변동성이 네네, 세서. 어려워요. 갑자기 팍 뛰었다 다시 또 빠져버리고. 바이오니가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뭐 실적도 나쁘진 않는데 탈모제 관련돼서 얘기가 너무 팍 튀어버려요. 네. 탈모 치료제 뭐 요거 관련돼서 빡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개인들이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빡 튀었는데 봤어요, 못 봤었어요? 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못 봐갔죠. 그러니까 봤으면 문제인 거예요. 예. 팔았죠. 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뭐 다른 뭐 일상의 일들이 네네. 많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웬만하게 보지 않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거 말고는 왜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거 돌아보면 후회하잖아. 오늘 팔 걸. 막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가 되게 많이 돼요. 보고 있어야 보고 있어야 팔죠. 이거 못 보고 있으니까 못 파는 건데. 자꾸 못 보잖아요, 그냥. 네네. 그러면 신경 안 쓸 만한 종목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되게 변동성이 많이기 때문에 이게 막 그 단기 매매하기도 어렵고
장기로 가기도 어렵고 단기도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단기는 계속 쳐다봐야 되고 장기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어렵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 종목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러면 딱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까요? 네네. 매일같이 3만 원에 매도 걸어 놓으세요. 아, 3만 그러면 원이요? 걸어 놓고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유, 아침에, 네네, 아유. 네, 아침에 일을 네, 해야 정말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매일 3만 원에 아침에 네. 다 걸어놓고 다른 일 보세요. 아니면 내가 맨날 네네. 이렇게 걸어놓을 수 없으면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스탑로스 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매도를 못하니까 아예 3만 원만 되면 팔 수 있게 좀 지금 그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매도 안 걸어주세요. 증권사로 네,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세요. 네네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개고. 팍팍!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팍팍을 하네요. 예. 참, 올해는 뭐 팍팍 에너지를 많이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고, 많이 힘드시죠? 예, 예, 종목이 어떤 거세요? BNGT 20%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200원. 예. 사신 이유 있어요? 저, 한 3년 전에, 셀루메드하고 알아요, 왔다 예, 예. 갔다 교체하면서 샀었는데, 네. 탁 물려버렸어요. 이 종목은 94일생으로 살아난 종목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MGM 플러스라고 사명이 바뀌었어요. 예. 옛날에 MGM 플러스라고 해서 막 한때 막 테마로 엮여가지고 뭐 돼지 이쪽하고 막 유전자 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 이 상장 폐지 심실 심사까지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쵸. 한참 오래 정말 고생했어요. 마음을 아프게 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게 예. 이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이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반등시 매도하는 게 어떨까요? 반등은 하겠습니까? 네. 계속, 반등을 해요. 이제 월요일에 그- 반등 들어와요. 예. 그래요? 월요일에 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심리가 주식에 있거든요. 이 캔들 심리라 네. 그래요. 뭐 이 차트는 뭐라고 보면 뭐 개인들의 그 매수 매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오늘 많이 샀다, 많이 팔았다 이런 건데 이 저가 매수라고 들어오는 사람의 변화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심리적인 분석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봉 3개 나오면 그 다음 날에 양봉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봉이 빨간 네. 봉이 하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정도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종목은 4,500원 뭐 요 원자리에 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이거 예, 저걸 때 감사합니다. 바로 팔시고 왜 안 파셨어요? 첫날에 그냥 바로 팔으시죠. 예. 또 뉴스가 또 바로 뜨길래 그래서 좀 올라갈 건가 하고 했더니 네. 그냥 4,500원 이렇게 팔라다가 그냥 아이고 좀 놔둬보자 하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럼 한 번은 8,4,500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 허리라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 번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종목을 예. 팔고 지금 보면 대형주로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정가평가 예. 국면에서 더 레벨업이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보다는 시가총액 조그만 거보다 뭐 싼 종목들이 너무 뭐 안전한 대형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 RBW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200원에 3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방송에서 이거 연말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간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샀는데 차트가 다 꺾였더라고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예. 예. 실적은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나쁠 건 아니에요. 방송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쁠 것 같진 않는데 네네.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종목인지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지만 신규주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신규주들은 다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거기 2년 사이클대로 들어와요. 이 통계를 내보면 한 2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수익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할 때는 가격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변곡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얼마, 떨어질 때 얼마, 이 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이게 단기 매매 아니면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게 저도 TV를 출연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다 맞히지는 못해요. 이게 좋다고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만 예측할 거고 예측이 틀렸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정말 이 고민이 많죠. 왜 그러냐면 좋은 주식을 좋게 설명을 해서 좋은 수익을 내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꺾였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분위기 봐야 되고 이 회사의 실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분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이거 내년에 올라갑니다. 내후년에 올라갑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년 후에 제가 얼마를 벌어요?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왔다. 이 종목 1년 뭐 여름 겨울에면 좋다. 이거 맞출 수 없어요. 저 역시 못 맞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볼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건 내 자신이 의지 못하면 내 돈을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볼 줄 모르고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꺾인 자리잖아요. 그죠? 네네. 내려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에서는 좋은 것만 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좋다는 이슈가 많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OTT 뭐 이런 게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못 판 거 아니에요? 12월에 올라간 데서가 그때까지 기다려보지 라고 하는데 매일 떨어지는 거냐.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게 손실률이 커지면 이제 손절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대응할 줄 모르면 내가 모른다 그러면 진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손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신규주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고 이런 거는 자유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14,000원에서 15,000원. 실적 베이스가 나쁘지 않는데 시장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규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 그때 되면 파시면 돼요. 한번 올라와요. 그리고 다음에는 할 때는 꺾인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이거 볼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대충이요, 조금. 그런 거 볼 줄 아세요? 네.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55일선 무조건 그냥 다른 거 모르면 다른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55일선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평선이라고 하거든요. 걔가 좀 꺾인다 그러면 그 종목 안 보는 게 나아요. 어차피 추세를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55일선 밑에 있는 캔들 있다 그러면 그 종목 사지 마세요. 이것도 사신 가격이 꺾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꺾인 자리 사지 마세요. 왜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꺾여 내려가는 애가 더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대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찐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저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잘 사셨다. 아니에요. 네, 왜요? 가격이 너무 높아요. 가격이 얼마인데요? 근데 52,800원. 나는 왜 최근에 사셨어요? 9월쯤에 산 것 같아요. 9월 정도 사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뭐 실적도 계속 좋았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0% 정도요. 그래요. 좀 늦었는데 이 종목은. 약간 늦었어요. 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뭘로 그쵸. 봐야 돼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 날에 그 실적 발표한 날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꼬리 조고 그 다음 날 밀렸단 말이에요. 7% 정도 밀렸어요. 많이 밀렸죠. 네. 그 왜 밀렸을까요? 이제 실적 발표했고 또 어저께는 유상증자 아마 하나솔루션 우를 뭐 700억 정도 유상증자한다고 뉴스가 나서 그런지 그 전날 7% 오르더니 어저께 또 7%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다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주식이 어렵고 재밌는 게 뭐냐면 왜 떨어질까 고마우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실적 베이스가 4분기도 좋거든요.
네. 실적 베이스가 좋아요. 주가는 어차피 실적 가고 갔는데 이제 뭔가가 있냐면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도 이 주가에 영향이 있어요. 어느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게 매물대라고 그러거든요. 매물대.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 매물이 되면 누군가 팔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이 어디냐라고 했을 땐 요 자리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요 자리 삐쭉삐쭉한 대자리 있죠.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요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요 자리를 넘으려면 정말 큰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밑에서 준비를 해서 수익이 났던 팔면 되잖아요. 근데 높은 네. 자리에 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높은 데 사서 더 높게 팔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높은 데 있는 거는 변동성이 세요. 이렇게 막 7, 8%씩 막 떨어지고 그래요. 시장에 대한 뭐 쇼트지가 나오면 SK 하이닉스도 막 7%씩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는 높은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왜 그러면 이 종목도 2배 이상은 올라왔잖아요. 이제 뭐 3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6만 5만 5천 원짜리 막 2배 이상은 올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런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52,000원 됐을 때 네. 10%를 팔고 네네. 그거를 다시 조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네, 그 정도 되면 다시 좀 손해 조금 안 보려고. 네네. 근데 그렇게 개인들이 쉽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 기관들이 막 주식을 막 10만 주, 20만 주 샀잖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개인들 사라고 만들진 않아요. 머니게임에서는 이게 패를 보이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패를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을 쉽게 매수한 걸 따라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 패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밑에 있는 걸 위로 파는 게 좋지 위에 있는 걸 더 위로 파기는 되게 버거워요. 지금도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용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다른 종목보다 레벨업이 됐잖아요. 이 종목은 뭐 9월, 네. 8월, 9월, 10월 달 주가 다 빠질 때 이 종목은 강하게 반대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11월, 12월 달에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면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포트 레벨런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이 올라간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라면 이거 안 사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냥 손해 보더라도 네, 저는 그냥 손절하고 나와서 그냥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한테 보실 거예요. 네. 여기는 55일선 딱 자리잖아요. 변동 자리예요. 위로 튈 수도 네.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탁 네. 튀게 되면 매도해서 잠깐 추이로 보는 게 낫고 이거보다는 네. 좀 밑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을 대형주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도주 네, 건드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럼 52,000원 정도에 올 수 있어요. 그냥 파세요. 저는 네, 팔 것 같아요. 네, 52,000원 정도. 네, 팔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긴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인트리오 바이오 9,600원에 30% 담았는데요. 네. 많이 빠졌다고 나 생각하고 샀는데 예. 계속 조금씩 빠네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다 손해 아니세요? 다 손해지요. 그렇죠. 많이 어렵죠. 예. 이게 뭐냐. 제약바이오라고 하거든요. 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제약하고 바이오는 지금은 그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업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싸게 샀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인기 있는 업종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유한양액이나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거는 최근에 반등이 세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실적에 받쳐주는 제약바이오 말고는
좋진 않아요. 이런 코스닥 종목들은 분위기 쇄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시장에 먼저 중심이 돼서 움직이냐라는 것들 보고 이런 그 서브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세타는 실적 좋은 거는 되게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는 되게 좋아요. 하반기에는. 마찬가지 11월, 12월에 좋지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들은 잘 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격대가 높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9,600원까지 와요. 그때 예. 오면 얼른 종목 교체하고 바꾸는 것 전략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현진 멘토님이 오늘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1시에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신 분이나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1시 선릉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안내 보고 찾아가셔서 좋은 11월 전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회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뭐 강연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 많이 만나는데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주식하신 분들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은 팔기 전에도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걱정을 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낸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이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거든요. 뭐 동투기 전에 어둡다고 얘기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주식 마지막에 끝자리에서 더 사람의 심리를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끝자리까지 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이 11월, 12월 잘 이겨낸다면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때는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이 힘든 시장도 이기면 좋은 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힘을 좀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한번 네, 웃어보세요. 그런 게 너무 하하하. 많아서. 이렇게 웃어보세요. 하하하.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안 팔면 손해가 아니니까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모든 종목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종목,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종목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 종목의 성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데 떨어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종목이세요? 지니틱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50원에 20%. 이거 사신 이유는 뭐 급등락이 심해서 사신 거예요?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하면 손해를 안 보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물린 게 많은데 제가 화요일 날 네. 제가 대표님 제 우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김영구 챔프 그 TV에 들어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네.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지금 몇 달치 시도하다가 처음 됐거든요.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너무 지금 행운이에요, 오늘은. 제가 영광입니다, 예. 이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루 종일 컴퓨터로 주식을 보시죠? 아니요, 안 안 봐요. 보세요? 근데 이거는 왜 따라갔어요, 갑자기? 따라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니, 순간 보니까 좋다고 이렇게 동향률이 괜찮길래 네. 올라갈 줄 알고 딱 샀더니 그날 산 날짜에 갑자기 막 10몇 %가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네. 그 악재가 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장중에 10% 정도가 빠져버리더라고. 네, 그러네요. 아, 이 종목은 나쁘진 않거든요. 이 종목은 나쁜 네. 거 아니. 근데 거기서 지금 인수가 무산이 되면. 네, 급락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거를- 종목은 테마라고 그러잖아요. 테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저는 반도체주라서. 네.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해봤는데. 우리가 볼 때 반도체 종목들 중에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이라서 뭐 대정주들이 움직이고 이거는 이 개인들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재료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막 다 적자투성이에요. 막. 이 기업은 돈을 못 벌어요. 네. 손절을 또 지금 쳐야 되나. 하도 손절을 잘 쳐서. 네. 이 종목은 한 번 더 어떡해. 반등시킬 때 매도하면 돼요. 반등은 올까요? 네, 몰라요. 저 시간에 어떻게 끝났나요? 금요일날? 똑같이 시간에. 끝났어요. 잠깐 똑같이 잠깐 볼게요. 1600 네. 괜찮네. 1680원. 이 종목 월요일에 반등 들어올 1680원.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반등 들어오면 2,000원에서 2,100원 나이로 파세요. 아, 그냥요? 네, 파세요. 예. 이런 몇 종목은 시까지는 안 올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가까지 기다려서 하기보다는 잠깐 밑으로 한 번 더 밀리면 세게 밀려.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세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금요일날 그렇게 악재가 나왔는데도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감사합니다. 먼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선 네.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예요. 뭐 이 차트는 뭐 다른 건 없고 이 뭐가 맞냐라면 사람들 심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 심리가 강하냐 안 강하냐라고 하는 거는 이 봉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캔들은 이 연애 그날의 에너지고 더 중요한 거 저 밑에 거래예요. 한 블럭이 빠진 거래거든요. 근데 거래가 빠졌다 다시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 반등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뭐 기술적인 이 회사의 펀드멘탈 실적 모멘텀 가지고 볼 종목은 아니고 세력들의 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종목들. 이거는 2,000원에서 2,100원 오면 팔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뭐 매수가 오고 기다릴 거예요 하지 말고요. 이런 종목은 예. 빨리빨리 사고 팔았다 해야 하는 종목이라 다음부터 이런 종목이 막 그 급등 나가는 변동성을 가지고 시세 조회할 때 매일 보잖아요. 오늘 어느 게 올라가나 떨어지나 보잖아요. 예. 아침에 떠 있는 건 종가되면 다 손해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듣고 제가 떠 있는 거는 들어가질 않거든요. 네, 하지 마요.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센 것들 하지 마세요. 저녁에 다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원, 2,100원 되면 파세요. 네, 너무 저는 걱정하지 토요일날 마시고. 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네. 멘토님 보려고 이 방송만 돌기차게 약속 안 잡고 보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도움이 고마워요. 너무 많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근데 개인적으로 바쁘신데 네. 혹시 여기 서울권에서 혹시 얼굴 직접 뵈고 강연에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제가 한번 꼭 그 약속을 잡아가지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꼭 여러분들 뵐 수 있게 시간을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잘생긴 얼굴 네.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진원생명과학. 아, 그래요. 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힘들게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같아요. 아까도 지금 제약바이오를 많이 상담해봤지만 똑같은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섹터는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뭐냐 실적 좋은 것들. 뭐 셀트리온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대웅제약 이런 것들은 잘 움직여요. 근데 이런 그 테마로 붙거나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테마로 엮여서 막 강하게 움직였고 실적 없던 거는 막 더 떨어져요. 이거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30%요. 많이 힘드네요. 그죠? 힘드시죠? 네, 금요일 날 또 많이 떨어졌죠? 네, 다른 종목들 다 그러시죠? 네.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주말만 되면 더 걱정되지 않으세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아, 참 걱정입니다. 이런 종목만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것도 제약바이오 다 갖고 계세요? 많으세요? 예. 제약바이오가 되게 많죠? 예, 한 3개 정도 됩니다. 아, 그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한 번의 희망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 달에 반등에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같이 실적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네네. 이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아, 그렇구나. 투자금을 많이 키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그 11월 12일 날 제약바이오는 지금이 가장 유행이 될 수 있는 게 코로나하고 독감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12월에 그 유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좀 더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가 잘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다가 10,000원에서 11,000원 되면 그때 파시면 돼요. 10,000원에서 11,000원 되면 11,000원이요? 그냥 파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BH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3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FPCB 그 연성회로기판 그쪽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올해 말에쯤 되면은 그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LG 쪽하고 또 뭐 전장 쪽도 있고 해서 네. 사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점 잡으신 거죠? 예? 가격의 저점. 예, 맞습니다. 네, 저점 잡은 거잖아요. 예. 잘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예. 뭐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 모멘텀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정말 올라갈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네네. 기업의 돈이 지금 이 주식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네. 얘기했지만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떨어져서 꼬리 들고 양봉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올라가는 이유와 지금 기술적 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올라가는 모멘텀. 그러면 저는 이게 네.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판단은 두 가지를 판단을 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분석과 제가 얘기하려는 기술적 분석을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개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말 두 개가 다 맞으면 올라갈 수 있구나. 그다음 마지막은 심리적 분석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네. 주식을 사냐 마냐 이걸 우리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BH 같은 경우는 애플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애플 향이 있기 때문에 애플 영향을 받아요. 근데 간밤에 미국 시장 애플이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월요일 날 네.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영향을 해석을 할 때 이 종목도 강하게 들어오면 내가 단기를 볼 거냐 장기를 볼 거냐 이 관점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잖아요. 맞잖아요. 수익이 빵 났어. 그럼 이거를 더 끌고 갈 거야 말 거야 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멘토님, 네. 제가 30% 중에서 네. 한 26,000원 정도 되면은 반 정도 드러내고요. 맞죠. 네. 네. 잘하셨어요. 28,000원, 9,000원에서 그때 이제 다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어떨까요? 맞아요. 딱 좋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예. 우리가 세 가지를 받고 심리적인 분석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이 상승장이었다면 좀 끌고 가도 돼요. 그죠? 근데 변동성이 네. 많기 때문에 끊고 많이 가야 돼요. 불안하죠. 예, 네. 그렇죠. 예, 그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에요. 전술은 뭐냐? 끊고 가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네. 변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술이고 전략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가격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 그러니까 전술을 짜야 되는 거예요. 전술은 끊어가는 거죠. 정답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은 여기서 마치는 게 맞죠. 그죠? 맞죠. 그 전략이 저도 그렇게, 예, 저는 이 종목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의견이 제 의견을 맞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의견이 맞는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양 옵틱스. 삼양 옵틱스 하셨어요? 12,500원에 예, 50% 샀는데 예, 성장성도 제가 볼 때 좋은 거고 배당도 좀 좋아가지고 네. 좀 많이 샀는데 네. 잘 안 오르네요. 이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카메라 예. 쪽인데 그러니까 이 예. 주가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돈 잘 벌고 인기 많고 아주 안정적인데 안가 주가가 떨어져. 그건 왜 그럴까요? 인기가 없어서 인기 그래요. 있는
인기가. 요즘 인기가 없는 네,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막 있으면 너도 나도 사고 싶으면 가격이 올라와요. 이게 수요와 공급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살고 싶으면 이게 가격이 막 쭉쭉쭉 올라. 근데 이런 종목은 약간 소외됐어요. 소외. 근데 소외될 때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오래 걸려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11,500원에서 12,000원 매도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11,500원에서 2,500원 사이 오면요? 네,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여기 오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꼬리 저항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을 좀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그 공간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종목을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인기가 좀 없어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백광산업이라고요. 백광산업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4,450원에 25%입니다. 이 직접 샀어요? 제가 직접 판단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 사신 이유가 뭔데요? 2차전지 쪽하고도 그리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예. 변동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그 하약점을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네. 사봤습니다. 이거 누가 살아가지 않았어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 누가 사라 그랬죠?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죠? 누가 사라 그런 거 맞죠? 예. 예, 맞죠? 예. 왜 그런지 제가 어떻게 보고 얘기할게요. 제가 원래는 이게 네. 비중이 한 50% 됐었는데요. 네. 좀 줄였습니다. 25%로 줄이고서 네. 어떤 지금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죠? 아니요, 한 많이 안 됐고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요? 손해 안 보시죠? 많이 까먹었습니다. 지금은 손해 안 보시죠? 예, 지금은 현상 유지하고 있는데 전에는 많이 손해 봤죠? 까먹었습니다. 예,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공평해요. 왜 그러냐면 좀 잘 보시고 계셔서 계속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개인들은 잘 못 사거든요. 이 자리에는 자리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가 주식을 경험했거나 그다음에 이 가격을 좀 아는 분들이 사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여쭤본 거고 이 자리는 나쁜 자리에 한번 튀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5,000원까지는 홀딩해도 가두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캡 종목이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난 자리예요. 이거는 시간만 되면 이 백그라운드 실적이 잡아주고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놓으면 올라가요. 이게 스몰캡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점을 딱 눌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본 거거든요. 이 4,450원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찰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눈은 변동성이 센 것만 눈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한 거예요. 맞죠? 계속 보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거요?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변화가 여기에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호가 가지고 누가 장난치죠. 올렸다 떨어졌다 호가를 밑에 떨어지면 되고 이 종목은 누가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셨어요. 예, 잘 사셨고 이게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네 최근에요. 비중을 좀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비중 늘려도 돼요. 늘려서 좀 끌고 가고 5,000원 정도 5,000원 내면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쭉 들고 와보세요. 이쪽은 다운 사이클이 아니라 업 사이클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지 말고 5,000원까지 1차 잡으면 다음은 5,500원까지 잡아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적도 괜찮고요. 실적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 스몰캡 종목들은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강하게 움직이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사이클이 위쪽이니까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전 1부 상담은 끝났네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주식하는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든 거니까 우리 뭐 좀만 잘 이겨내면 좋은 시장이 오니까 힘내시고 2부에도 열심히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서 고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